자, 21번, 25번 지구과학 문제 같은데 첫 번째 문제 봐봐. 금성의 다른 이름인 샛별, 새벽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성에 붙인 이름이다. 실제로 금성은 하루 종일 관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나 초저녁에만 볼 수 있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샛별은 새벽에 보인다고 샛별이라고 이 이름 지은 거지. 금성.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현상이란 말이야. 현상이 뭐야? 새벽이나 초저녁. 요때만 잠깐 보는 거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를 지금 설명하겠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는 천체 겉보기 운동과 관련 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공전한다. 이로 인해 지구상의 관측자가 하늘의 천체를 볼 때 관측 시기에 따라 천체 위치가 다르게 보인다. 관측 시기에 따라 천체 위치가 다르게. 이건 당연하겠지, 그지? 공전하는 건 쭉 한 바퀴 전체를 도는 거고 자전하는 건 그 자체로 도는 거니까. 왜냐하면 관측자에게는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늘의 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보통 얘기하는 천동설이지, 그지? 사실은 진짜는 지동설인데 누구 입장에서?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공전과 자전 때문에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같은 걸 계속 볼 수가 없어. 다르게 보인단 말이야. 이처럼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으로 인해 지구에 관측할 때 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 움직임과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겉보기 운동이라고 한다. 겉보기 운동. 겉으로 봤을 땐 다르게 보인다 그런 얘기야. 자, 그림 나왔으니까 그림 주목해야 되겠지. 겉보기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측자에게 보이는 천체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야 한다. 천체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지구 자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건 간단히 생각하면 알 수 있어. 지구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내가 고정이었다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는 마치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사물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비유적 표현 나와서 비유적. 고개를 돌리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상대적인 거. 그림 가나에서처럼, 자, 그림 가하고 나에서처럼 관측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볼 때 관측자가 북반구 중위도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 관측자 위치 북반구에서 뭐랬어? 중위도에서 북쪽을 바라보는데 동서남북에서 북극이니까 위쪽을 바라보는 거야. 위쪽. 북극 점을 바라본다고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관측자의 왼쪽이 서쪽이 된다. 중요한 정보. 이때 지구의 자전 방향은 시계의 반대 방향이고, 즉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방향이야. 하늘의 천체는 상대적으로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 천체 방향을 여기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되겠구나. 천체 방향. 자전 방향이면 천체 방향은 동에서 서로 가야 되겠지.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자전 방향, 반대 방향, 이 천체 방향. 천체 방향은 동에서 서. 하늘의 천체는 상대적으로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실제는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야. 결국 겉보기 운동은 관측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살펴본 거다. 그래서 관측자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또한 천체들 사이의 상대적 위치 관계도 겉보기 등급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지구 공전 궤도보다 안쪽에서 공전하는 천체인 내행성, 수금이네. 수성 금성. 지구 태양과의 위치에서 내행성 중에 하나인 금성은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림에서 태양, 금성, 지구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를 합. 자, 그림 확인하니까 합이, 자, 지구, 태양, 금성. 이게 태양과 지구 사이에 금성이 오면 내합이고, 태양과 지구 바깥에 오면 외합이고, 일직선상일 때의 얘기야. 합이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내합과 외합을 그림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다. 그 다음에
지구상의 관측자가 태양과 행성을 바라봤을 때, 지구에서 태양과 행성을 바라봤을 때, 관측자가 태양을 바라본 방향과 행성을 바라본 방향 사이의 각을 이각이라고 하고, 즉 관측자가 보았을 때 금성이 태양으로부터 얼만큼 각거리로 떨어져 있는가, 이각. 이가 이제 이별하다, 즉 떨어져 있다, 분리라는 뜻이 분리. 떨어져 있는 각거리를 이각이라고 하고, 이각은 다시 동방이각과 서방이각으로 나눈다. 이는 그림의 V5하고 V6처럼 금성이 태양보다 동쪽에 있는 경우, V2, V3는 서쪽에 있는 경우로 구분한다. 그래서 동쪽에 있으면 동방이각, 서쪽에 있으면 서방이각이라고 한다. 그림을 한번 볼까? 여기 동방이각이 나왔구나. 동쪽에 있으면, 서쪽에 있으면 서방이각 이렇게 나온 거야. 요거하고 요거 설명한 거지 지금. 자, 내합부터 저 V2까지 됐지, 그지? 그 다음에 외합은 V3까지. 요 때를 서방이각이라고 한다. 관측자 중심으로 서방이각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동방 최대이각과 서방 최대이각이 보였네. V6, V2. V6, V2. 제일 끝에 있어야 되겠지. V6, V2. 최대이각이라고 한다. 최대이각.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관측자에게 보이는 천체 움직임, 상대적 위치 관계 등을 바탕으로 금성이 관측되는 시각, 시간, 위상, 크기, 밝기 이런 걸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성이 관측되는 시각은 지구에서 바라보는 금성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아까 자전거 공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당연히 달라지지. 시간하고 방향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만약 그림에서 금성이 외압인 V6, V4에서 내압인 V1까지의 동방 이각에 위치하고 V4에서 V4 찾아봐. 그 다음에 V1과 V4. 자,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건데 V4와 V1. 그러면 V4가 외압 바로 밑에 있는 거고 V1은 내압에 있는 거야. 그러면 외압과 내압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그지? 그러면 얘가 동방이각에 위치하고 관측자가 가에 서 있다면 가. 관측자가 어디 서 있나? 가. 그러면 어디야? 이 사람은 지금 북쪽을 바라보는데 자전 방향과 반대인 동에서 서로 하늘이 움직이고 있는 걸 느끼는 사람이야. 동에서서. 그러면 관측자가 가에 서 있다면 금성은 관측자의 지평선 아래에 있게 되므로 관측이 되지 않는다. 이게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란 얘기지. 하지만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관측자 위치가 나로 되면 금성이 관측자의 지평선 위에 있게 되고 태양은 지평선 아래에 있게 돼. 그럼 아래에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야. 태양이 진 다음에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 금성을 관측할 수 있다. 지평선 위로 금성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반대로 금성이 서방 이각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서방이각, 최대각이 이각이라고 했어. 동일한 이유로 나가 아닌 가에서는 금성을 관측할 수 있다. 반대로. 또한 태양, 금성, 지구의 위치 관계가 내합, 외합일 때 금성이 태양과 함께 뜨고 지기 때문에 관측되기 어렵다. 내합, 외합일 때는 안 된다. 태양이 뜨고 금성이 뜨면 안 보이겠지. 그다음에 금성이 떴는데 뒤에 태양이 뜨면 또 안 보이겠지. 뭐 이런 거야. 따라서 금성은 동방 최대이각, 서방 최대이각 안쪽에 위치할 때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V1부터 V2 아니면 V3에서 V4 요 때만 관측이 되는 거지.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초저녁과 아침이란 말, 새벽. 알았니? 안쪽이 바로 초저녁과 새벽이란 뜻이야. 그때야. 한편 금성이 관측되는 시간은 금성 이각에 따라 달라진다. 이각이 클수록, 자, 또 조건이 나왔네. 클수록 각거리가 커지고 금성이 더 오래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각이 크면 클수록 각거리도 커지고 그러면 금성을 더 오래 볼 수 있다. 비례네. 따라서 금성의 최대 이각 위치에 올 수
이각에 위치할수록 오래 관측되고 최대 이각, 합에 위치할수록 짧게 관측된다. 합이면 안 보여. 그지? 이런 이유로 금성은 항상 태양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일정한 이각 내에서만 관측된다. 그림으로 보면 V1, V2, V1, V2, 그 다음에 V1, V6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쪽에 있을 때하고 가쪽에 있을 때하고 나쪽에 있을 때는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가지가 보이겠지. 네 가지. V1, V2, V1, V6, 그 다음에 V4, V5, V4, V3 네 가지인데 그때만 보이는데 동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양쪽에 한 가지씩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초저녁과 새벽이 된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 문단. 또한 금성이 관측되는 위상과 크기는 금성의 위치, 지구와 금성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져. 요 거리도 중요하지, 그치? 너무 멀면 안 보일 거 아니야. 금성의 위상은 금성이 태양과 상대적 위치에 따라 지구상의 관측객자에게 보이는 모양으로 금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대. 태양빛을 받아야 된대. 미안해. 태양빛을 받아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아니란 얘기잖아. 이때 태양빛을 받는 면이 지구를 향하는 정도에 따라 보이는 형태가 다르다. 마치 달과 똑같은 거야. 보름달하고 뭐 초승달 있고 반달 있잖아. 비치는 정도이지 각에 따라 달라진 거지. 금성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보이는 크기가 줄어들지만 이건 당연한 거 우리가 기억하지 마. 태양빛을 받는 면의 전체를 볼 수 있지. 보름달에 가까운 형태가 관측되지. 반대로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보이는 크기는 커지지만 일부분만 볼 수 있죠. 왜? 비치는 게 일부만 비치니까. 초승달, 금음달에 가까운 형태로 관측된다. 그러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보름달 형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초승달 아니면 금음달. 그리고 최대 이각에 위치해 있을 때 반달에 가까운 형태로 관측된다. 그러니까 최대 이각이 되면 반달, 멀어지면 보름달, 가까이 오면 초승달, 금음달. 이게 위상과 위에서 말한 대로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금성의 밝기는 보이는 크기와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금성은 동방 최대 이각을 지나 내압으로 갈수록 점점 밝아지다가, 자, 그럼 왼쪽에서 보면 V6에서 V1으로 올 때 밝아진다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일정 위치가 보이다가 거리가 가까워지고, 자, 밝기가 줄어든다. 일정 위치까지는 보이는 면이 줄어드는 효과보다 거리가 가까워지는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해. 그러니까 점점 커 보이지. 더 밝게 보이지. 그러다 일정 위치가 지나면 내압의 위치에 가까워질수록 거리가 너무 가까운데 문제는 빛이 반사되는 빛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밝기가 줄어든다. 밝기가 줄어들어. 자, 내압에 가까워지면 밝기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워지면 즉 점점 밝게 보인다. 그러면 최대 이각에서 내압 쪽으로 올 때, 맞지, 그지? 서방 최대 이각에서 외압 쪽으로 갈 때, 그때가 점점 밝아지다가 결국 멀어지면 밝기가 어두워지는 거고, 가까워져도 반사면이 줄어드니까 밝기가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금성의 밝기는 내압을 지나 서방 최대 이각으로 갈수록 점점 밝아지다가 서방 최대 이각이 되면 밝기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으로 본다면 V6에서 V1으로 올 때 점점 밝아지는 거지. 커지면서. 점점 밝아지면서 커진다고. 그러다가 내압 V1에 오면 밝기가 줄어들고, 내압 V1에서 V2로 갈 때는 점점 또 밝아지다가 V2에서 이상되면 또 밝기가 확 줄어들고 안 보인단 말이지. 이게 지금 금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새벽이나 초저녁에만 금성이 보일까를 여러 가지 겉보기 운동과 그 다음에 크기와 위상, 밝기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윗글의 2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관측자가 관측한 천체의 움직임은 천체의 실제 움직임과 다르다 그랬지, 그지? 이거는 왼쪽에 보면 지문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단쯤에 보면 시기와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내용이고 2번으로 가볼까? 겉보기 운동은 천체를 중심으로 관측자의 위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겉보기 운동은 있잖아. 천체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야. 누구? 관측자를 중심으로 해야지. 관측자를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이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관찰자가 있잖아. 지구가 자전하는데 천체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지. 그때 나타나는 게 겉보기 등급이니까 2번은 윗그랜 내용으로 맞지가 않지. 그치? 자, 3번. 지구상의 관측자에게 천체의 위치는 관측 시기에 따라 관측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금방 얘기했어. 1번 할 때. 4번. 겉보기 등급 운동에서 보이는 천체의 움직임의 방향은 지구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지. 지구가 자전하는데 그 지표면에 있는 관측자는 반대로 천체가 반대로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야. 지구 자전 방향의 반대 방향. 맞고요. 5번. 북반구 중위도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는 관측자는 그림이야. 서쪽은 관측자의 왼쪽 방향에 해당된다. 서쪽은 관측자의 왼쪽 방향에 해당된다. 여기 지금 봐봐. 가하고 나의 왼쪽은 전 모두 서쪽에 해당되지. 그치? 정답 맞았네. 정답 21번은 2번이 틀린 거야. 자, 다음은 금성이각에 대한 일정한 주기인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알아니? 왜 어렵지 않느냐면 자 볼까? 동방이각, 서방이각이라고 나왔어. 최대 각도는 50도라고 나왔거든. 50도에 못 미쳐서 니은 같은 경우 니은이 중요하지. 니은. 이거는 서방 최대 이각이지. 이해됐어? 서방 최대 이각. 그러면 여기 서방 최대 이각은 그림에서 살펴볼까? 서방 최대 이각 그림 봐봐. 지문에. 서방 최대 이각은 V2에서 V3, 즉 V2에 해당되네. 알겠지? 그러면 그림의 니은은 V2에 해당되는 서방 최대 이각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내합이건 외합이건 디귿하고 미음은 잘 따져봐야 돼. 디귿이 외합이고 미음이 내합일 거야. 왜냐하면 서방 최대 이각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따지면 된다. 알았지? 그러면 22번에 문제 봐봐. 윗글을 읽은 학생이 니은에 대해서 보인 반응. 자, A부터 D까지 들어갈 말. 니은 서방 최대 이각이지. 자, 금성의 치가 니은일 때 금성은 태양보다 어느 쪽에 위치할까요? 그러면 금성은 태양보다 왼쪽에 위치해야지. 왼쪽. 서방 최대 이각이니까 서쪽은 왼쪽이잖아. 그지? 북반구 중에서 관측자가 보기에는 무슨 하늘? 동쪽 하늘에 있겠지. 반대로. 하늘에서 볼 수 있어. 그러므로 새벽에는 금성이 관측자의 지평선 위로 올라와야지 보이는 거지. 그리고 초저녁에는 지평선 아래로 가겠지. 자,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금성은 새벽에만 보일 때가 있고요. 또 공전 때문에 저녁에만 보일 때가 있어. 알았니?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에 보이고 저녁에 보이는 게 아니라 봄에는 새벽에 보이고 여름에는 초저녁에 보이고 가을에는 새벽에 보이고 겨울에는 초저녁에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정답은 괄호에 알맞은 건 3번이 되겠네. 서쪽에 위치하지만 동쪽에 있는 걸로 보이고 새벽에 관측자의 지평선 위쪽에 오면 보이는 거고 초저녁에는 아래쪽으로 하면 안 보이는 거죠. 22번의 답은 3번이야. 이걸 좀 본문 내용과 매치업시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럼 23번을 가볼까?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과 미음에 대한 이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윗글 바탕으로 기억과 미음. 금성의 이각이 기억에서 니은으로 변할수록 각거리는 커지며 금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길어진다. 일단 각거리가 커지면 시간이 길어지는 게 맞아. 그러면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야 돼. 기억이 뭐냐면 윗글 바탕으로 기억이라 했으니까
기역은 자 아까 선생님이 이거 외압하고 내압이니까 이게 내압이 되겠지, 그지? 내압에서 서방 최대 이각으로 가는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점점 각거리가 커지는 거 맞았고, 그러면 시간은 길어지겠지. 맞지, 그지? 그다음에 니은에서 디귿은 음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겠고, 당연히 점점 보름달 어디에 가까우니까 외압에 가까우니까 보름달 형식으로 많이 보이겠지, 그지? 맞았고, 이것도 3번 금성의 최대 이각이 디귿에서 리을로 변할수록 금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이거는 앞에 나온 기역에서 니은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과정이야. 점점 반달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다.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4번. 금성의 이각이 리을에서 미음으로 간대. 그러면 각거리가 작아지고요. 관측자에게 보이는 형태가 점점 달라지겠지. 뭐 어차피 달라지는 건 똑같은데, 요거는 지금 기역 니은이니까, 니은 디귿이니까, 요거는 니은 디귿과 관련 있는 거라고 보면 돼. 알겠지? 2번하고 4번, 1번하고 3번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어. 알았니? 자, 그러면 기역에서는 내합이고, 니은으로 갈수록 서방 최대 이각으로 가는 거니까 커지고 길어지고. 근데 니은에서 디귿으로 가는 건 서방 최대 이각에서 외압으로 가는 거잖아. 점점 작아지고 짧아진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이 같은 거라니까. 자, 정답은 5번이 틀렸어. 금성의 이각이 니을에서 미음으로 변할수록 금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길어지며 점점 초승달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다. 자, 그럼 일단 리을하고 미음을 확인해 봐야 돼. 리을하고 미음. 리을에서 미음으로 가는데, 리을은 동방 최대 이각이지, 그지? 그리고 미음은 내각이란 말이야. 자, 미음이 내각이야. 동방 최대 이각. 리을이 동방 최대 이각. 동방 최대 이각에서 내합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점점 이각이 작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점점 각도 작아지고 관측되는 시간도 짧아진다고 얘기해야지. 비례관계니까. 정답은 5번이 지금 틀렸다. 뭐라고? 길어지며가 아니라 짧아지며. 됐지? 그 다음에 점점 초승달, 이거 맞았어. 초승달 형태가 된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정답은 5번이 지금 잘못된 거야. 길어지는 게 아니라 짧아진다. 이각이 작아지면 볼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다는 거야. 자, 별표해라. 24번. 결국 이 문제인데,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자, 보기 봐볼까? 지구의 공전궤도보다 바깥쪽에 있는 천체를 외행성이라고 하고, 외행성. 그 다음에 지구에 관측하기 쉬운 외행성은 화성이 대표적이다. 수금지화. 그러니까 금성은 내행성이고 화성은 외행성이 되겠지, 그지? 화성과 지구, 태양의 위치 관계, 복잡하게 됐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행성하고 잘 매치업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요번에는 태양과 지구와 화성순이란 말이야. 이거를 충이라고 하고, 헷갈리지 마. 화성, 태양, 지구를 합이라고 한다. 지금 바뀐 게 뭐야? 태양하고 지구하고 바뀌었네. 다 바뀌었네. 충과 합이야. 까먹지 마. 자, 그럼 그림으로 보면 충이라는 건 지금 화성, 지구, 태양 순서고, 지구, 태양 합, 지구, 태양, 화성 그러면 합이 되는 거야. 동구는 뭐야? 동구는 이거는 지금 지구 입장에서 본다면 동방 최대 이각 금성일 경우, 서구는 서방 최대 이각이라고 봐야 되겠지. 화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90도, 태양과 90도에 놓이는 때를 구라고 한다. 태양과 90도, 지구, 태양 이거 90도, 각도가 90도야. 이때를 구라고 하고, 동쪽에 있으면 동구, 서쪽에 있으면 서구로 나눈다. 또한 화성은 이각이 180도일 때 가장 밝게 보이며, 이각이 180도. 180도라면 일직선이잖아, 그지? 자, 생각해봤지. 제일 밝게 보일 때가 아마 합일 때야, 그래? 그지? 맞지, 그지? 만약에 지구하고 화성이
나란히 있을 때 지구 뒤에 태양이 있을 충인 경우에는 지구의 그림자가 화성에 비칠 가능성도 있어. 알았어? 이것도 감안하면서 마지막에 화성은 최대 이각이 180도에 가장 밝게 보이며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 크기가 변하겠죠. 똑같아요. 금성하고 지구에서 가까울수록 더 크게 당연한 거고 멀수록 작게 관측된다. 내용으로 적절한 거래. 복잡하게 됐어. 앞에 거 다 잊어버려야 돼. 알았지? 자, 1번부터 한번 볼까? 금성은 최대 이각에서 가장 크게 화성은 합에서 가장 이 앞에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네. 금성은 최대 이각에서 가장 크게 최대 이각에서 가장 크다고? 가장 큰 게 언제야? 자 봐. 금성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크기가 줄어든다 그랬다고. 지구에 가까이 오면 크기는 커져. 이 말을 한다면 금성이 최대 이각에서 가장 크다는 건 틀렸지. 화성의 합에서 가장 밝게 관측된다. 합이니까 여기는 지구, 태양, 화성 이 순서대로 있는 거야. 자, 1번은 최대 이각이 아니라 가까워질 때 가장 큰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2번 금성은 최대 이각에서 가장 밝게 밝게는 내합 쪽으로 올 때가 가장 밝다 그랬어. 최대 이각이 아니고 내합 쪽으로 올 때 가장 밝다 그랬지, 그지? 금성은 동방 최대 이각을 지나서 내합으로 올수록 점점 밝아지다가 밝기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동방 최대 이각에서 내합 사이에가 가장 밝고 내합에 가장 가까워질수록 밝기는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틀린 거란 말이야. 3번 금성은 내합 부근에서 이건 맞았어. 가장 크고 내합되면 안 돼. 내합 부근이라는 게 맞는 거야. 화성은 충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밝게 관측된다 그랬지, 그지? 어디 있는데 본문에 찾아봐. 가장 밝은 게 언젠가? 아까 뭐라 했어? 이게 지금 화성은 이각 180도에서 가장 밝게 보이며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 그랬잖아. 마치 태양빛이 비쳐서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면 충에서 가장 밝게 관측된다. 보기에 봐봐. 가까울수록 크고 멀수록 작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금성의 내합 부근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거고 화성은 가장 가까운 충에서 가장 밝게 관측된다라고 볼 수 있어. 자, 정답은 3번이네. 4번 한번 볼까? 금성은 내합 부근에서 가장 밝게 화성은 충에서 가장 작게 관측된대. 자, 보기에 보면 있잖아. 밝기는 사실은 충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제일 밝아. 보기 봐봐. 그럼 제일 밝은 건 화성이 충에 왔을 때 가장 밝게 관측된단 말이야. 그러면 금성은 내합 부근에서 가장 크게 보여. 내합에서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합 부근에서. 화성은 충에서 가장 밝게 관측되겠지. 정답이 3번이란 말이야. 알았니? 4번 같은 경우에도 내합 부근에서 가장 밝은 건 맞는데 화성은 충에서 가장 크게 관측된다. 그 다음에 금성은 외합 부근에서 가장 밝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방 최대 이각에서 내합 쪽으로 갈 때 가장 밝다 그랬으니까 5번 틀렸고 화성은 구에서 가장 크게 관측된다. 화성은 충에서 가장 크게 관측된다. 그래서 틀린 거야. 지금 3번이 적당한 거고 내용이 맞았다. 알겠지? 자, 마지막 문제는 국어 문제니까 확인하고 끝낼게. 25번이야. 자, 밑줄 친 단어 A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건. 자, A를 한번 볼까? A는 이름이 생겼다라는 뜻이야. 이름이 생겼다. 이름을 붙인 거지, 그지? 여기서는 이름을 붙인 걸 의미한 거잖아. 없었던 거에 이름을 붙인 거야. 타이틀을 붙였다고. 1번 운동을 해서 다리에 힘이 붙였다. 이건 지쳤다. 견뎌내기 힘들다. 뭐 이런 뜻이 알았니? 그래서 붙였다라는 얘기는 다리에 힘이 붙였다. 어우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가 시대에 부침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 시대가 너무 힘겹다라는 뜻이야. 그런 뜻이야. 이기기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 2번 그는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지. 그지? 3번 아이와 정을 붙이고 이런 감정을 만들고 생기고 이런 뜻이야. 4번 희망을 붙이고 희망을 걸고 사는 것이 극락이다. 희망을 거는 거고 여기 5번이 정답이네. 그는 자기 소설의 어떤 제목, 타이틀, 이름을 붙이는 거지. 제목을 붙이는 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 이름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자, 전체적으로 어렵다기보다 내용이 많아서 좀 헷갈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잘 정리하면서 나가는 게 필요하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그림에 나와 있는 저런 내용들은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 이거랑 유사한 문제가 지문이 모의고사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 파악하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만할게.